자, 12강 엘니뇨와 사막화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335번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대순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위도 60도 극지역, B는 30도 60도, 그 다음에 C는 적도 위도 30도 지역이다. 지표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이름은 A는 극동풍, 자, B는 편서풍, C는 북동무역풍. 그래서 A는 바람이 이렇게 불고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붑니다. 자, 336번 그림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저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커야 되기 때문에 B가 태양 복사 에너지고 A는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기억,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A다. 맞고, 니은, 기억은 에너지 과잉, 에너지 부족, 니은이 에너지 과잉. 틀렸고, 디귿,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 량이 차이 나는 까닭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337번 다음은 평상시 엘니뇨 시기의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 나타나는 대기와 해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평상시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는 무역풍이 불어 따뜻한 표층의 수가 동해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은 동태평양 해역에 비해 높고 저기압이 분포하여 강수량이 많다.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어 적도 부근의 따뜻한 표층의 수가 평년보다 동쪽으로 이동하므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고 저기압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338번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맞고,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되어 적도 부근의 따뜻한 표층의 수가 평상시보다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맞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용승이 평상시보다 활발하지 않고, 5번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강수량이 평상시보다 증가한다. 이거 맞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에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1번, 5번. 자, 339번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엘니뇨 플러스 값을 갖는 것만을 고르세요. 자,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년값이다. 그런데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관측값이 평년값보다는 큰 거야. 아시겠죠? 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는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용승이 잘 안 일어날 거니까. 그 다음에 강수량 편차도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평년값은 일정한데,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왔는데 관측값은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엘니뇨가. 왜냐하면 구름대가 동쪽으로 좀 이동해서 동태평양 지역에 강수량이 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온 편차도 마찬가지. 평년보다 수온이 올라가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편차가 나올 거고, 기압의 편차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의 편차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으로 떨어지잖아. 평년보다 기압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 자, 340번 그림 가와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적도 부근 태평양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가 엘니뇨고 나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그 판단하는 근거는 구름대를 보시면 돼. 그래서 엘니뇨가 일어나면 원래는 서태평양에 구름이 많았는데 이 구름대가 약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살짝 이동합니다. 바람도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요. 서풍 계열.
자, 엘니뇨 시기 적도 부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과 강수량 변화를 쓰세요. 일단은 서, 동, 기. 자, 서태평양은 기압이 상승.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기압이 하강. 그 다음에 강수량, 서태평양은 비 오는 날이 좀 줄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은 비가 오는 날이 많으니까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자, 341번 그림은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태평양의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일단 엘니뇨라고 그랬죠. 자, 근데 봐봐. 따뜻한 해수 A와 B. A가 서태평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동태평양이 되죠. 자, 그럼 서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건조한 날씨라서 산불 발생 확률이 높고, B 해역은 따뜻한 해수층, 이 따뜻한 해수층을 혼합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혼합층의 두께가 평상시보다 두꺼워집니다. 왜냐하면 용승이 잘 안 일어나니까. X가 아니라 평상시보다 용승이 약하기 때문에 찬물이 많이 못 올라온다. 디귿번 B 해역에서는 평상시보다 어획량이 감소한다. 맞죠? 왜냐하면 찬물이 안 올라오니까. 왜냐하면 찬 해수에는 O2가 풍부해.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많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어획량이 원래는 많았는데 엘니뇨가 되면 동태평양에서 어획량이 감소합니다. 자, 342번. 평상시와 비교하여 엘니뇨 시기에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수호 차이 변화를 다음 요소를 포함하여 서술하세요. 표층수온 차이? 자, 평상시와 동태평양 해역은 표층수온 차이는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표층수온 차이가 감소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렇죠? 왜냐면 봐봐. 이게 해수면이고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수온이 평상시가 낮아. 평상시가 수온이 좀 낮고 얘는 수온이 무조건 높아요. 여기가. 됐습니까? 근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요 녀석이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얘는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 차이 변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유는 요거를 이용해 설명하면 되는데 그 정답 해설을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수온 차이는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이는 감소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요거야. 서태평양이 예를 들어서 35도씨고 얘가 뭐 20도씨라고 한다면 얘는 이거보다 작아져. 한 30도씨. 얘는 이거보다 높아져. 25도씨. 그러니까 요 차이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43번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의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가를 보면 여기가 26도, 28도인데 나는 20도, 22도야.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나가 평상시가 되고 가가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는 엘니뇨 시기다. 이거 맞고. 그 다음 니은 A 해역의 강수량은 자 A는 서태평양이죠.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적다. B 해역의 자 동태평양의 기압이죠.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가 시기 엘니뇨니까 미안해. 엘니뇨가 저기압이 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죠. 그러니까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낮다. 이거 맞네요. 정답은 3번. 자, 344번 그림은 어느 해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한 적도 부근 태평양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평년과 비교하여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평년과 비교했을 때 동태평양이 플러스 편차가 나오고
서태평양이 마이너스 편차가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편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상승한 거고 마이너스 편차는 평상시보다 수온이 하강했기 때문에 얘는 엘니뇨입니다. 그러면 엘니뇨는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진 거고 적도북은 서태평양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졌다. 맞고 적도북은 동태평양 해역과 서태평양 해역의 수온 차이는 작아집니다. 정답은 3번. 자, 345번. 그림은 가와 나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의 적도북은 태평양의 연직 단면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좀 얇고 얘는 두껍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가 되고 나가 엘니뇨 시기가 됩니다. 자, 엘니뇨 시기는 나. 무역풍의 세기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강하다. 가 시기. 자, 평상시에 페루 연안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다. 나 시기 인도네시아 연안에서는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맞아요. 건조 기후가 되고 나 시기에 페루 연안에서는 용승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346번. 그림은 엘니뇨로 인한 기후 나타나는 이상 기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기억. A 해역은 평상시보다 하강 기류가 우세하다. 맞습니다. 왜? 건조하다는 얘기는 비가 안 내리는 거고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는 거고 고기압이라는 얘기는 하강 기류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니은 B 해역은 평상시보다 용승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해역과 B 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평상시보다 작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347번. 그림 가는 적도부근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 나는 적도부근에 위치한 기역 해역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 해역은 서태평양이 될 것 같고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엘니뇨 시기가 일어나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는 엘니뇨 시기에는 플러스 편차가 나오겠지. 수온 편차가 플러스가 나오면 엘니뇨입니다. 그럼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편차가 나왔으니까 B가 엘니뇨가 되고 그럼 A는 뭐겠니? 마이너스 편차 이건 라니냐입니다. 라니냐. 자, 엘니뇨 시기는 B다. 이거 맞고 니은 적도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용승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약하다, 강하다. 라니냐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세서 용승이 활발하게 더 강하게 일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 B 시기에 기역 해역의 기압 편차는 플러스 값이 된다. B 시기가 엘니뇨 시기가 되거든.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은 기압이 고기압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비가 많이 내리는 저기압이었는데 그래서 얘는 플러스 편차가 아니라 플러스 편차가 나는 거지. 그죠?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348번. 그림은 적도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플러스 편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관측값이 평년값보다 큰 거거든.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플러스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엘니뇨 시기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이건 라니냐 시기겠지.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더 많이 내려간 거니까. A, B 중 엘니뇨 시기를 고르고 엘니뇨 시기는 B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용승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됐지? 자, 니은 엘니뇨 시기에 적도부근 동태평양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기상재해를 강수량 변화와 관련지어서 서술하세요. 일단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기압이 좀 떨어지니까 비가 많이 내리거든. 강수량이 많아서 홍수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적습니다.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적으니까 건조한 기후, 산불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자, 349번 그림은 해역 A와 B에서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과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 중 하나이다. 자, 엘니뇨 시기가 일어났을 때 기압 편차가 플러스,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 기압 편차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서태평양이 되는 거고,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동태평양이 되는 거죠. 자, 기억 A는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이다. 맞고, 평상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해역, 평상시 상승 기류는 A이다. 맞고, 엘니뇨 시기 강수량이 증가하는 해역은 B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350번 그림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A 시기와 B 시기에 관측한 구름의 양을 높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중 하나이다. 자, 동태평양입니다. 원래 동태평양에는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는 날씨니까 구름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엘니뇨가 되면 구름대가 동태평양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에는 구름의 양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A가 엘니뇨, 적은 B가 평상시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됐습니까? 그래서 1번 A와 B는 각각 어느 시기? A는 엘니뇨, B는 평상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구름의 양이 많으면 엘니뇨고 동태평양, 그 다음에 평상시는 구름의 양이 적습니다. 왜? 평상시보다 표층 수온이 올라가니까 기온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상승 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좀 많이 발생을 해. 자, 2번 A와 B 중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은 시기. 해수면의 높이는 엘니뇨 시기에 높죠. 왜냐하면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서쪽으로 해수의 이동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351번 사막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는 것은 1번 열대 밀림의 개발, 이거 맞고, 토지의 과다한 경작 맞고, 가축의 과도한 방목 맞고, 나무를 심는, 이건 아니겠죠. 352번 사막화는 사막 주변의 토지가 황폐해지면서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사막화는 지구 시스템의 어느 권역 사이에 상호작용에 해당하는지 쓰세요.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353번 사막지역과 사막화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사막은 주로 고압대에 분포한다. 왜? 고압대가 건조한 기후입니다. 과잉 경작은 사막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고압대가 어디냐면 대략 위도 30도 부근이 고압대, 여기 위도 30도. 그 다음에 적도는 저압대, 그 다음에 60도가 저압대, 60도 저압대. 자, 사막화가 일어나면 사막의 면적은 증가한다. 증가하겠죠. 사막화가 일어나면 물과 식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겠지. 사막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이니까 5번 틀렸고, 사막은 주로 대기 대순환의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 그 다음에 7번 고비 사막 주변의 사막화는 우리나라 황사 발생 빈도를 증가한다. 맞고. 왜냐면 여기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편서풍을 타고. 그래서 7번 맞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더해지면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하고 6번. 자, 354번 그림은 지구환경 변화 가해 발생 원인과 피해 및 대책을 요약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발생 원인, 자연적 원인은 지속적인 가뭄, 인위적 원인. 그 다음에 피해, 식량과 식수 부족, 니은, 대책, 가축의 방목과 산림 벌채 줄이기. 사막화지 뭐. 니은, 과잉 방목은 기역에 해당이 된다. 맞고. 디귿, 해수면 상승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해수면 상승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일단 해수면 상승은 사막화와 직접적 원인은 아니야. 그래서 니은에 해당이 된다. 틀렸다. 정답은 3번. 그럼 뭐가 있겠니? 뭐 호흡기 질환이 많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는 호흡기 질환.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호흡기 질환이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화가 여기가 점점 사막화가 되면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빈도가 조금 높아질 겁니다. 자, 355번. 다음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 엘니뇨의 발생으로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은 강수량이 동태평양이야 증가한다. 나, 과도한 산림 벌채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대기 대순환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이거 사막화죠? 니은 맞고. 가나 다 화석연료 사용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해진다. 디귿, 가나 다는 모두 생물권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정답은 4번. 자, 356번. 그림은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B가 강수량이고 A가 증발량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적도는 대체적으로 저압대거든. 저압대라서 적도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은 B가 강수량이 돼요. 그 값이 큰 게 강수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A는 증발량이다. 맞고, 적도 부근에는 고압대가 아니라 저압대.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값이 클수록 이게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건조 기후가 발달하지 않겠죠. 정답은 1번. 자, 357번. 그림은 사막화 지역과 사막화의 원인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표면 상태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은 사막이 35에서 45, 산림이 약 10%에서 20%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자, 반사율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기역 지역에서는 열대 기후가 나타난다. 기역 지역가 어디니? 기역 지역.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는 열대가 아니라 지금 봐봐. 사막화 지역 기후 사막이거든. 건조 기후겠지. 그 다음에 니은 A 지역과 B 지역은 모두 과잉 경작에 의해 사막화가 나타난다. 대규모 농작물 재배, 대규모 면화 재배. 니은 사막화가 심할수록 지표면 반사율은 증가할 것이다. 반사율은 증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35에서 45를 반사시킨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자, 358번.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활용도를 낮춘다. 나머지는 다 맞고. 자, 359번. 그림 A와 B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예상하여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탄소 감축 노력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상황, 온실기체 감축에 노력해 성공한 상황 중 하나이다. 그럼 A와 B는 각각 어떤 상황인지 쓰세요. 자, A는 감축 노력 없이, 그 다음에 얘는 감축에 성공한 거겠죠. 그치? 왜냐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잖아. 그치? 점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는 A가 감축 없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게 감축에 성공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60번. 그림은 1990년부터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과 평균 해수면 변화를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2100년에 예상되는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빙하 면적은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에서 넓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온의 변화가 A가 좀 급하고 B는 약간 둔하잖아. 2번. 극지방의 지표 반사율은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에서 클 것이다. 맞습니다. 3번. 표층의 수 평균 수온은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에서 낮을 거고 태풍의 발생 빈도와 세기는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에서 작을 것입니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야지만 태풍이 발생하거든. 근데 A가 훨씬 더 기온 변화가 크니까 B보다는 A에서 발생한다면 빈도가 크겠죠. 4번 틀렸고 5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에서 낮을 것이다. 맞고 대기에서 지표로 재복사되는 에너지 양은 시나리오 A보다 시나리오 B에서 적을 것입니다. 정답은 1번, 4번, 6번이 돼요. 자, 361번. 다음은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 AC를 나타낸 것이다. A. 화석연료 사용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B. 지구 대기압이 현재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C.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 자, 몇 년 후 시나리오 AC에 예상되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일단은 가장 낮은 거는 B, 그 다음 C, 그 다음 A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대기가 희박할수록 대기의 양이 적을수록 온실 기체의 양이 적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실 효과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근데 얘가 1% 수준으로 대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대기압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대기의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B가 일단 제일 낮을 거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간다.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얘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A입니다. 자, 362번.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가 2배가 됐을 때 예상되는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니까 전 지구에서 다 플러스 편차가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보다 기온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북반구 기온 상승률은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크다. 고위도는 여기고 저위도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크다 이거 맞고 평균 기온 상승률은 남반구가 북반구보다 작다.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반구, 남반구잖아. 근데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기온 편차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디귿, 생태, 환경 변화는 적도 지역보다 고위도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기억 이유 때문이야. 고위도 지역이 저위도 지역보다 기온 상승률이 커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